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수열 테마 3번째 시간으로서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수열 테마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수열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인 만큼 그 규칙을 공부하는데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유일한 수열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을 수 있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나뭇잎에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창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하셔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우리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피보나치 수열은 2006년도부터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 제도가 지금의 이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바뀌게 되면서 2006년도에 등장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지금 보시는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 이 영화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한 장면입니다. 두 남녀 주인공이 어떤 금고, 은행의 그 비밀 금고에 들어가죠. 금고에 들어가서 금고의 비밀번호, 어카운트 넘버를 입력하죠.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딱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입력을 해야만 그 금고가 열리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결국 그 금고의 어카운트 넘버는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정확하게 입력하면서 금고가 열리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수업 뒷부분에 마지막에 제가 최종 수업을 다 마치고 뒷부분에 영화의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은 2006년도에 개봉했던 피보나치 수열 관련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좀 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한강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을 조금 하고 그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열 숫자의 어떤 규칙이 1123581321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를 바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떤 규칙으로 저렇게 만들어지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전체의 나열된 숫자의 합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들 보니까 또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시험 문제지를 보자마자 어떻게든지 이 순서도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문제의 지문을 끝까지 읽으면서 출제위원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고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수열 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저 숫자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저렇게 변하고 있는지 중간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어떤 연산자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숫자만 들여다보세요. 저 숫자가 어떠한 규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수업 뒷부분에 실제 기출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실제 출제됐던 문제고요. 실제 출제될 때의 문제는 이렇게 지문이 제시가 되고 이 지문을 통해서 플로차트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플로차트의 갈로 1번부터 6번까지 또는 5번까지의 답항보기 40개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형태로 시험을 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자마자 이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지문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캐치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수업에서 이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1 다음에 1이 나왔고요. 자, 중간에 연산자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이거 보지 마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는 마지막에 점점점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어디까지 계산할 건지를 미리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머지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적지 마시고 다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1. 첫 번째 숫자가 1이고요. 자, 그 다음 숫자도 1이고 그 다음에 2, 3. 자, 다빈치 코드에서 주인공이 패스워드인데 계좌번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막에는 어카운트 넘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카운트 넘버. 자, 입력합니다. 3. 다음에 5가 되겠고요. 자, 5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자, 이렇게 쭉쭉쭉 숫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1 다음 1이 나왔어요. 그 다음 2가 나왔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 이 규칙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규칙 알겠어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도저히 모르겠으면 화면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한 5분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찾으셨죠?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1과 두 번째 1을 더해서 세 번째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를 두 개를 역시나 더해서 네 번째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해서 이거 만들어내고 있고 얘네 두 개 더해서 이거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역시나 얘네 두 개 더해서 얘를 만들어내고 있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규칙으로 변하는 수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자,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자, 지난 시간에 수업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핵심 키포인트는 저기 있는 숫자를 모두 다 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S를 출력하라. S가 뭐야? 저거 다 합한 수를 출력하는 거야. 우리는 저거 다 합한 수가 뭔지 몰라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저거 다 합한 수가 나오게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S가 출력된다 했으면 누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이라는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다가 이 숫자를 모두 다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일단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되겠고 그 변수가 설정이 되게 되면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쉬운 예로 제가 ABC라는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를 가지고 만들겠다. 자, 그러면 C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 C를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S는 S, 앞뒤가 똑같은 누계를 구하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안에 숫자를 1, 2, 3, 5, 8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S 안에 누계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넣을 숫자인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앞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있는 거,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세 번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변수를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변수를 지정을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A라는 변수로 주고 그 다음에 있는 숫자를 B라는 변수로 줬어요. 그리고 이 2를 만들어야 돼. 얘를 우리가 C라는 변수로 줘볼게요. 그럼 C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C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이잖아.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 순서도 알고리즘, 컴퓨터의 특징은 반복을 잘한다는 거죠? 그쵸? 그 반복을 만들어주는 건데 첫 번째 이 A와 두 번째 B를 더해서 C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네 번째 있는 이 C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쵸? 자, 얘를 C로 둔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C를 또 만들기 위해서 A, B를 변화를 줘야 되죠. 그 A, B를 변화를 주는 거는 첫 번째 A와 두 번째 B를 갖고 C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를 만들 때는 B였던 얘를 A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B였던 얘를 어떻게 A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였던 이 C, 얘 C를 어떻게 B로 바꿔줘야 되는 이 일만 위에서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B를 A로 바꿨다. 그럼 B를 A로 바꿨다는 거는 B 값을 A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에다가 B를 넣었다는 얘기야. A와 B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1강, 2강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쵸? B의 값을 A에 넣는다는 식의 A 꼴 B야. 그죠? 그리고 B에 있는 값을, C에 있는 값을 B에 넣는 과정. 그러면 이걸 적을 때는 B에 있는 값을 C에 넣겠다. 이렇게 적는 거잖아. 결국 B의 값을 A에 넣고 C의 값을 B에 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A와 B를 더하면 새로운 C가 탄생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뭘로 잡았어? C로 잡았다는 얘기야. 그럼 C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를 또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다시 앞에 있는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원래 A가 아니었잖아. B였잖아요. 그쵸? 첫 번째 회전에서.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이 B에 들어있던 이 값을 A로 다시 넣어주고, C라고 지정됐던 이 값을 다시 B에 넣어주는 이 과정을 만들어주고 한 번 더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면 3이 탄생하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이 A와 이 B를 더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어떻게? B의 값을 A에 넣어주고 C의 값을 B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C를 하게 되면 5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되면 8, 13, 21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전부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플로차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 중요성이 뭔지는 일단 뒷부분에서 초기치를 지정하는 부분. 이 윗부분의 초기치가 A의 초기치는 1로 잡혀 있고요. B의 초기치는 1로 잡혀 있고, C의 초기치, S의 초기치는 2로 잡혀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우리 피보나치 수열의 수업 뒷부분에서 확실하게 저렇게 초기치를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우선 이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겠다는 식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요거 이해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를 만들었으니까 이 C를 누계를 시켜야 되죠. 자, C를 만들었으니까 C의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이 2가 들어왔어요. 자, 2를 여기 넣고 난 다음에 2를 누계를 시킵니다. 그죠? 자, 2를 누계를 시켜야 되니까 S는 S 플러스 C를 통해서 누계시키는 식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N은 N 플러스 1이라는 처리 과정이 나왔는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N은 N 플러스 1이다. 별은 별 플러스 1이다. I는 I 플러스 1이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N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우리가 변수를 주로 뭘로 쓰느냐 하면 I라는 변수를 제일 많이 써요. 그 I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I의 약자가 인덱스의 약자예요. 인덱스라는 것은 목차, 일련 번호, 순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에서 플로차트에서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반복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컴퓨터는 단순 생각은 잘 못하지만 단순 반복은 되게 잘해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반복을 한다, 일련 번호를 따진다, 회전을 한다 라는 변수를 쓸 때는 i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n이라는 변수를 쓰고 있어요. n은 n 플러스 1이다. n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름모 안에서 n 값에 따라서 n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까지 해서 이 과정을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 바퀴 회전할 거냐, 회전 수를 나타내게끔 해주는 변수가 n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어떻게 찾아요?
뭐는 뭐 플러스 1과 그 변수가 컨트롤하는 말은 뭐 안에 들어서 뭐 10이든 100이든 몇 회전 하라라고 반복 순환문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는 순간 n이 이 알고리즘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걸 캐치해낼 수 있으면 되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6강, 7강, 8강, 9강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몸에 배이게 되실 겁니다. 그죠? 자, n이라는 변수가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만약에 1부터 55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몇 회전을 하면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n은 n 플러스 1이라는 게 회전수를 나타내요. 자, n이 10보다 작으면 yes 하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결국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10보다 작은 가장 큰 수는 9가 되는 거니까 9까지는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겠다는 얘기고 n 값이 10이 되는 순간 그만하고 끝내라는 얘기죠. 결국 n 값은 9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n 값이 9까지 간다 그래서 이 순환이 9번을 회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순환이 몇 번을 회전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n의 스타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n의 스타트는 얼마부터? n의 스타트가 2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왜 n이 2부터 시작하지? 결국 이 회전은요, n이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회전하게 돼 있어요. 자, 몇 회전이 됩니까? 2, 3, 4, 5, 6, 7, 8, 9. 몇 회전? 8회전이 되는 거야. 결국 이 알고리즘은 n을 회전을 하게 만드는 변수로 사용하면서 총 8회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이 숫자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이 숫자의 개수는 총 10개예요. 그죠? 자,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우리는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10회전을 시켜서 10개의 숫자를 다 합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n의 순환 구조를 보니까 n은 2부터 9까지 해서 8회전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8회전만 할까?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c라는 값을 만들 때 이 2를 맨 먼저 만들었어요. 1을 만든 게 아니었어. 이 2를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이 2를 먼저 만들어서 이 2를 c 값에 맨 처음에 넣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넣습니까? 이 c 자리에 2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3을 만들죠. 그 다음에 5를 만들고 8을 만들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 55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부터 55까지는 총 숫자가 몇 개예요? 8개예요. 여기 있는 이 2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 거야.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55까지 해서 8개의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서 S의 누적 합계 변수에다가 때려 넣으면서, 그쵸? 말이 막 과격해집니다. 자, 때려 넣으면서 S의 총 합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면,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안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저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맨 앞에 있는 1, 2개는 어디 갔어요? 1, 2개의 합계도 마지막 S를 출력하게 되면 1, 2개도 들어가서 2가 더 합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맨 처음에 2부터 넣는다면 이 안에다가 미리 1 플러스 1을 넣어두자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1 플러스 1을 넣어두게 되면 2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2를 더해서 첫 번째 4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죠? 이 안에다가 1 플러스 1을 넣기 위해서 이 S의 초기치를 뭘로? 2로 잡아주게 된 거예요. S의 초기치. 이게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저 S의 초기치를 갈로로 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S의 초기치가 2부터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총 n 값이 8회전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2를 맨 먼저 A 플러스 B는 C 해서 C를 만들게 됨으로써 2부터 55까지 생산을 해내게 되면서 이 안에 때려넣고 이 S의 초기치는 2로 만들어주면서 전체 합계가 다 계산하게끔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로 차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치에서 A와 B의 초기치는 각각 1로 돼 있어요. 왜? 이거잖아요. A의 초기치 1, B의 초기치 1. 이 두 개의 1을 A와 B에 미리 넣어두고 난 다음에 첫 번째 C를 만들기 위해서 A와 B의 초기치는 각각 1로 둔 거예요. 그쵸?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의 초기치 1, B의 초기치 1, S의 초기치 2로 만들고
n이라는 초기치는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회전하면서 총 8회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n이라는 변수가 하는 일은요, 단지 이 플로 차트의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돼요. n이 하는 일은, n은 어떤 처리 과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계산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n이 하는 일은 뭐다? 순환만 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다면 이 n의 값은 바꿔도 돼요. 어떻게? 우리는 n의 값을 2부터 9까지 8회전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2부터 9까지가 8회전이면 1부터 하게 되면 1부터 8까지 하면 8회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n 초기치를 1로 만약에 준다.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얘를 9로 바꾸면 돼. 얘를 9로 바꾼다는 얘기는 8번째까지 회전을 하게 되니까 1부터 8까지 해서 8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죠. 시험장에 갔어요. n의 초기치가 1로 돼 있는 경우, n의 초기치가 0으로 돼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n의 초기치가 3으로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총 10개라면 8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n의 초기치가 3이라면 3부터 시작해서 8회전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야 돼요? 얼마까지? 2부터 9까지였으니까 3부터는 10까지죠. 그죠? 3부터 10까지가 8회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n의 초기치가 만약에 3이었다면 이 숫자는 뭘로 바뀌어야 돼? 1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1로 바꿔야 되죠. 얘가 11이 되게 되면 n은 11보다 작은 수는 10이니까 10번째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피보나치 수열이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도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실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겠지만, 그죠?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죠. 저게 왜 2부터 9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왜 2부터 9까지였습니까? 8회전을 하기 위해서. 8회전을 왜 8회전을 하게 되느냐? 2부터 먼저 만들어서 55까지 8개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앞에 있는 이 1, 1은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죠. 앞에 있는 이 1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만들지는 않지만 합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에 이 값을 S의 초기치로 주게 된 거고, C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1, 요거를 A, B로 만들기 위해서 A, B의 초기치를 각각 1로 만들어 줬다는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전부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고, 그 C 값을 S에다가 누계를 시키고 N으로 회전을 시키고, N이 10이 되기 전까지 9까지는 반복을 시켜주고, 반복을 시킬 때 돌아갈 때 앞에 있는 B를 A에 다시 넣어주고 C 값을 B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줘야 되죠. 이 과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줘서 최종적으로 n이 10이 되는 순간 끝내주면 되죠. 9까지 회전하면 8회전을 하게 되니까 10이 되는 순간 끝내서 S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거 전체의 합계가 짜자잔 하면서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 5강쯤 들으면서 몇몇 학생들이 보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앞으로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직업으로 안 삼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약간이라도 든다면 앞으로 이 알고리즘 수업이 너무 재밌어지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나? 미치겠다.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나?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한 1화인데,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한 1화인데, 어떤 책에서 본 건가?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쵸?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할 때, 태조 이성계가 친했던 대사가 한 명 있죠. 모학 대사인가? 그 대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성계한테 했던 말이, 너는 영겁의 시간을 아느냐? 영겁이라고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영겁이요? 영겁이 뭡니까? 영겁이라는 거,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다 한번 쳐보세요. 영겁이라고. 자,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긴 세월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겁이죠. 그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나라 선녀가, 그죠?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연못에서 목욕을 합니다. 자,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할 때 그 실타래 같은 그 선녀의 옷을 큰 바위, 가로 10m, 세로 10m의 엄청나게 큰 화강암 바위에다가 그 실타래 같은 옷을 걸쳐 놓고 목욕을 하고 또 옷을 입고 다시 올라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그 선녀의 실타래 같은 옷을 걸쳐 놓음으로써 그 화강암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시간을 영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대사가 이성계에게 그런 영겁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 너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거냐? 불과 살아봐야 한 20, 30년? 그때 뭐 이성계 나이가 한 40, 50은 됐겠죠? 20, 30년? 근데 뭘 고민을 하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성계가 결단을 내리고, 그죠? 새로운 날을 세웠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껏해봐야 우리도 몇 년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 처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세요. 그죠? 뭐, 어차피 뭐,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들으니까 100% 할 거지만, 뭐 실수로 뭐 이렇게 배가 아파서 그날 시험처럼 못 가갖고, 만들면 어때? 그죠?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내가 이거 참 재미있어서 지금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접한다면,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수업 시간이 될 거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수업을 제가 해드릴 거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니까 아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고민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죠? 자, 그 이해하시면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자, 플로 차트의 모양이 살짝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 그 시험 문제가 완전 주관식의 백지를 내놓고 문제를 주어지고 피보나치를 짜라 그러면 어떤 학생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짜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 그림처럼 짜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기 있는 숫자를 다 합해서 결과물 S를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출제 위원은 어떤 의도로 플로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분석력을 또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아,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자, C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A에 넣고 얘를 다시 B에 넣어서 얘네 두 개 더해서 또 다른 새로운 C를 만들었구나. 또 얘를 다시 A에 넣고 또 얘를 다시 B에 넣어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또 다른 C를 만들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과 1을 더해서 2를 만들어내고 이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어내고 이 2와 3을 더해서 5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3, 5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A의 초기치가 1이 되고 B에 있는 초기치가 2가 되는 거니까 A의 초기치 1, B의 초기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합계는 저기 있는 2부터 55까지 더할 거니까 S라는 합계 변수 안에는 앞에 있는 1 플러스 1이 없으니까 S의 초기치는 2로 얘는 1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죠. 1 플러스 1, 1.1 1 플러스 1을 의미해서 2를 담아둔 거고 자, n은 순환에 대한 역할만 하는 거죠. 자, n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순환이 몇 번 반복하느냐 2부터 자, n이 10보다 작을 때 올라가려니까 9까지 올라가니까 2부터 9까지니까 총 몇 회전? 8회전을 하게 되는구나. 그 8회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처리 과정 볼까요? 처리 과정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더해서 C를 만들었어. 그 C를 S에다가 누계를 시키는구나. N은 N 플러스 1을 통해서 2부터 9까지 숫자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구나. 자, 돌아갈 때 B의 값을 A에 넣고 C의 값을 B에 넣고 난 다음에 돌아가란 얘기죠. 이게 다예요. 자, 1분 걸렸습니까? 자, 설명하는데 1분 걸렸습니까? 안 걸렸죠. 앞에 설명하는데 몇 분 걸렸어요? 한 10분, 20분 걸렸죠. 한 20분 걸리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을 이해만 하니까 1분도 안 걸려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의 매력이야. 그쵸?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들을 때는 알겠어요, 선생님. 책을 딱 덮으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을 접하지 않았던 비전공자인데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은 한 2회독 정도
그죠? 한 바퀴 쫙 다 돌고 앞에 거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진도 나가세요. 일단 진도 나가서 처음에 제가 한 20강, 21강까지 만들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줄여서 짧게 만들려고 해요. 20강까지 다 듣고 한 번 더 돌아와서 2배속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해됩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분석력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에 느낄 수는 없어요. 분석력이 생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 여러분이 직접 지금 답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역시나 답은 포스트잇으로 딱 가려놓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딱 해보면 변수가 바뀌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A, B, C로 만들었잖아요. 회전은 N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변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풀어봤을 때 해결이 된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해결됐죠. 수업 끝나고 내일 돼갖고 풀어보라 그러면 또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죠? 자, 화면 일시 정지시켜놓고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선생님이 막 설명하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문제 볼 수가 없잖아. 그죠? 화면 일시 정지 스페이스바 딱 눌러놓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먼저 자,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 전에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기 전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독해서 여러분 시험 시간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분이에요. 물론 업무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동량, 전산, 영어까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어요. 이런 학생은 아무도 못 봤어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잤어요 하는 학생은 많이 들어봤어요. 시간은 풍부하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반드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항부터 N항까지 피보나치 수열의 합이다. 자, S는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쭉 해서 55점점점까지 해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몇 회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죠? 자,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문제에 관로한 내용에 적합한 항목을 답 항목이 40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OMR 카드에 마킹하라는 뜻이고요. 자, 계산하라는 항의 수 n을 입력하여 처리한다. n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n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 10개의 숫자 정도까지 가는 거구나. 이 정도 이제 캐치를 해내면 돼요. 자,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아. AA라는 변수는 두 개의 항을 합산 시에 첫 번째 항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A 플러스 B에서 A를 의미하는 거죠. 아, A를 의미하는 게 AA구나. 두 개의 항 합산 시 두 번째 항의 변수가 AB로 사용되고 있구나. A라는 변수는 두 개의 항 합산 시 기억하는 변수. 그러니까 AA하고 AB하고 더해서 A를 만들겠다. 앞에서 우리가 C로 예를 들었던 그 변수. 자, S는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구나. 아, S는 S 플러스 C가 아니라 이번에는 S는 S 플러스 A로 하면 되겠구나. 그죠? N은 계산하려는 항의 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계산하려는 항의 수니까 몇 회전을 시킬 거냐를 나타내주는 변수가 N이구나. I라는 것은 인덱스 변수다 했는데 I가 없어요. 그죠? 아, 여기 있네. 그죠? 자, I라는 변수가 인덱스 변수구나. 인덱스 변수는 회전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N과 I의 의미가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플로 차트를 딱 들여다보니까 자, 우리가 2강에서 배웠습니까? 자, 순환문은 항상 마름모가 나와서 마름모에서 순환을 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이었는 건데 이거 프로그래머들이 맨날 마름모 만들어서 순환하니까 프로그래머들도 전문 프로그래머들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아,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박스가 나오면 박스 구조의 플로 차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 박스 구조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과 함께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자, 우리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동량, 업무 프로세서, 전산 영어 형태의 문제가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제도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자, 그때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는 지문 자체에서 이렇게 변수에 대한 설명을 각각의 변수가 뭐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기본적으로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2011년, 12년, 13년, 14년이 넘어오면서 이 변수 설명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변수 설명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 기분 나쁘다 그죠? 높이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수 설명이 따로 없더라도 충분히 이 변수가 하는 일이 뭔지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난이도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수 설명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까다롭구나, 변수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출제위원이 변수 설명을 넣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변수 설명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변수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같이 헤쳐나갔잖아요. 앞에 피보나치 수열에서 A와 B의 의미 대신에 AA와 AB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 그죠? 자, 변수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아니까. 자, 같이 한번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 AA의 초기치와 AB의 초기치가 각각 1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자,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자, 자, 이 변수를 AA. 자, 이 변수를 AB.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어낸 변수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쵸, A.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이 A를 만들 때는 AB의 값을 어디에? AA에다가 넣어두고, A의 값을 어디에? AB에다가 넣어두고 난 다음에 두 개 더해서 새로운 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적었는 이게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쭉 내려오니까 A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A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AA의 값과 AB의 값을 더해줘야 돼. 2번 아싸 하고 맞췄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이꼴 S 플러스 3번이죠. 아, 이거는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 구하는 변수가 S니까, S는 S 플러스 만들어진 A 값을 누계를 시키면 되겠구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과정은 뭡니까? 얘를 여기 넣어주고 얘를 여기 넣어주는 거죠. AB를 AA에 넣어줘야 돼. AB를 어디에? AA에 넣어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A를 AB에 넣어줘야 돼. 그죠? 그러면 A를 어디에다가? AB에다가 넣어줘야 돼.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 빼고 문제 다 맞췄어요. 그쵸? 개념 이해하니까 하나 빼고 문제 다 맞췄죠. 순환은 얘가 해줍니다. 우리의 순환은 몇 회전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저 문제가 자, 계산한 수가 n이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10개의 데이터를 갖고 한다 그러면 8회전을 하는 게 맞다 그랬었죠. 자, i 값은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과정이 몇 회전을 하는 거야? 이 과정이 8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3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 박스의 이 회전이 몇 회전? 우리가 8회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값이 3부터 정됐죠. 8회전 하려면 이 n값이 얼마가 돼야 돼? 3, 4, 5, 6, 7, 8, 9, 10이 돼야 되죠. 10. 이 n값은 10이 돼야 돼. 그러니까 8회전의 의미는 3부터 10까지예요. 물론 아까 앞에서 2부터 9까지 해도 8회전이에요. 1부터 8까지 해도 8회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i 값의 시작이 3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부터 10까지 가야 8회전이 되는 거야. n이 만약에 초기치로 나온다면 n의 초기치의 값은 10이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n의 초기치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input n이라고 돼 있어요. input n이라는 것은 아까 n의 변수가 뭐라 그랬어? 계산하려는 항의수의 변수다. 계산하려는 항의수가 몇 개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input n이라는 것은 10을 입력받겠다. 10을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10을 입력받았으니까 10개까지 계산하는 거야.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에서 지금 55까지는 10개잖아. 만약에 100개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100을 입력받았겠죠. 그러면 3부터 100까지 가니까 88회전을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100개까지도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 정리됐잖아요. 마지막 하나, 초기치. 뭐의 초기치? 1번 답, S의 초기치. 우리는 어디서부터 계산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죠. 맨 앞에 1 플러스 1은 1 플러스 1은 합계의 누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S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1 플러스 1이. 그래서 S의 초기치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자, 너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기 직전에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피보나치 수열이 시험에 딱 나오는 순간 학생들이 전부 다 우와 선생님 저
10초 만에 문제 다 풀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20여 강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10초 만에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20개의 강의를 통해서 플로차트 이 순서의 종류를 제가 보여드리는 개수가 한 50개, 30개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 30개, 50개 중에서 나오는 형태,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선생님, 시험 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순서도가 나왔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만점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시험 치기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려고 선생님 나올 만한 거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돗자리 까는 사람도 아니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번은 진짜 그래서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게 나왔어요. 그쵸?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2회독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업 중간에 얘기했던 그 영겁의 시간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그 세상을 살면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하게 그죠? 아 그게 그렇구나. 그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산다면 하루하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6번째 시간으로서 수학 테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수학 테마로 넘어가서 배수와 약수. 자, 항상 수업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면 저거 수학 배수와 약수 저거 어떻게 또 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하기 전에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끝나니까 재밌다. 다음 시간 기대된다. 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 수학과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배수와 약수도 마찬가지야. 그쵸? 다음 시간이 기대될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수업 요거 마치고 제가 인사드리고, 피보나치 수열의 그 다빈치 코드 영화 장면을, 그 피보나치 수열 나오는 장면 제가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감상하시고 즐거운 밤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